보름의 경고 고양이가 본 금지된 비밀. 낯선 그림자. 이선영은 작업실 문을 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따라 유독 긴장된다. 딸 지아가 남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다. 53세가 되도록 혼자 지내온 시간이 길다 보니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다. 특히 딸의 연인이라면 더더욱.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빗었다. 회색 머리카락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단정해 보인다. 전직 미술관 큐레이터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엄마, 도착했어요. 지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영은 손을 털며 현관으로 나갔다. 지아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정갈한 셔츠 차림. 전형적인 모범생 스타일이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우라고 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왠지 어색했다. 마치 연습해온 대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 눈빛도 진짜 같지 않았다. 그래요, 많이 들었어요. 선영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사실 지아에게서 들은 건 이름과 직업 정도였다. 건축 디자이너라고 했나? 그런데 손을 보니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너무 깨끗하고 부드러웠다. 어머님께서 미술관 큐레이터셨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일이세요. 정우의 말에 선영은 깜짝 놀랐다. 지아가 그런 얘기까지 했나? 아니면 어떻게 알았을까? 지아한테 들었나요? 아니요, 제가 알아봤어요. 어머님의 전시 기록을 찾아보니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정우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왜인지 소름 끼쳤다. 굳이 자신을 조사했다는 뜻인가? 처음 만나는 연인의 어머니를 미리 조사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 2018년 모네 특별전도 어머님이 기획하셨죠? 정우가 구체적으로 말하자 선영은 더욱 놀랐다. 그 정도로 자세히 알아봤다는 얘기였다. 이때 보름이 나타났다. 15년 된 페르시안 고양이 보름은 평소 낯선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조용히 구석에서 지켜보기만 했다. 그런데 정우를 보자마자 등털이 바짝 서더니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꼬리도 부풀어 올랐다. 어머, 보름아. 지아가 당황해서 고양이를 달래려 했지만 보름은 계속 경계했다. 정우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평생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고양이가 예민하네요. 괜찮습니다. 정우는 태연했다. 오히려 보름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았다. 마치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는 듯 했다. 보름이는 원래 온순한데 이상하네요. 선영이 중얼거렸다. 보름은 남편과 함께 지낸 시간이 길어서 사람을 잘 구분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직감적으로 알아보는 능력이 있었다. 이거 어머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정우가 큰 봉투에서 액자를 꺼냈다. 오래된 유화였다. 풍경화인데 어딘지 익숙한 느낌이었다. 붓터치가 섬세하고 색감도 좋았다. 와, 정말 예쁘다. 지아가 감탄했지만 선영의 표정은 굳어졌다. 이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남편이 좋아했던 화풍과 비슷했다. 어디서 구한 건가요? 골동품 가게에서 발견했어요. 어머님이 감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가치 있는 작품일까 싶어서요. 정우의 말에 선영은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붓터치나 색감이 꽤 수준 높았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액자 뒷면에 작은 글씨가 보였다. 4.18 DONT 퍼겟. 영어였지만 뭔가 섬뜩했다. 4월 18일. 선영이 중얼거렸다. 그 날짜가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뭔가요, 엄마? 아니야, 그냥.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이 4월 18일이었다. 우연의 일치겠지. 하지만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
엄마, 우리 차 마실까요? 지아의 제안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으로 향하면서도 계속 그 그림이 신경 쓰였다. 찻잔을 준비하며 정우를 훔쳐봤다. 지아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 시선이 선영에게 머물렀다. 마치 관찰하는 것 같은 느낌. 무언가를 파악하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지아가 어릴 때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정우가 말했다. 왜 갑자기? 연인의 과거를 알고 싶어서요.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추억이 있는지.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왜인지 꺼림칙했다. 어머님, 혹시 작업실 구경해도 될까요? 정우가 물었다. 지나치게 적극적이었다. 첫 만남에 작업실까지 보려고 하다니. 글쎄요. 선영이 망설이자 지아가 끼어들었다. 엄마, 보여주세요. 정우가 건축 디자이너라서 공간에 관심 많거든요. 결국 선영은 작업실로 안내했다. 정우는 이곳저곳을 꼼꼼히 둘러봤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다. 벽에 걸린 그림들을 유심히 보고 서랍의 위치까지 확인했다. 정말 멋진 공간이네요. 여기서 얼마나 오래 작업하셨어요? 한 10년 정도 됐나요? 그럼 이 공간의 모든 구석을 다 아시겠네요. 이상한 질문이었다. 굳이 그런 걸 물어볼 필요가 있나? 특별히 보관하는 물건들도 많으시겠어요. 정우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 되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선영은 경계심을 느꼈다. 왜 이렇게 캐묻는 걸까? 보름이 작업실 문간에 앉아 정우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다. 털이 계속 곤두서 있었고 눈빛도 날카로웠다. 고양이가 계속 저를 보네요. 정우가 웃으며 말했다. 보름이는 낯선 사람을 경계해요. 15년이나 함께 지내셨으니까 주인을 잘 보호하는군요. 정우의 말에 선영은 소름이 돋았다. 보름의 나이까지 어떻게 알았을까? 정우가 떠난 후 선영은 혼자 그림을 다시 들여다봤다. 뒷면의 글씨가 자꾸만 신경 쓰였다. 4월 18일. 남편의 기일.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 보름아, 너도 뭔가 이상했지? 보름이 야옹하고 울었다. 마치 맞다는 듯이. 고양이의 직감은 보통 맞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보름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미리 알아봤다. 선영은 결심했다. CCTV를 설치해야겠다. 혹시나 해서.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너무 강했다. 전직 큐레이터로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정우 같은 사람은 처음이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뭔가 가짜 같은 느낌.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 정중한 인사와 어색한 미소. 그리고 보름의 반응. 15년 동안 함께 지낸 보름이 그렇게 격하게 반응한 적은 없었다. 뭔가 위험한 냄새를 맡은 것일까?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그도 보름처럼 경계했을까? 남편은 항상 사람을 보는 눈이 좋았다. 특히 선영을 노리는 사람들을 잘 알아봤다. 선영은 베개를 끌어안으며 중얼거렸다.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그림 뒤의 냄새. 사흘 후 선영은 정우와 지아를 다시 작업실로 초대했다. 그 사이 CCTV를 설치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혹시나 해서 작은 카메라 2대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겼다. 기술자가 와서 설치해주면서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머님, 그림 감정 결과는 어떠세요? 정우가 가장 먼저 물었다. 역시 그것부터 궁금해하네. 인사도 제대로 하기 전에. 아직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 선영은 애매하게 답했다. 사실 그림 자체보다는 뒷면의 메모가 더 신경 쓰였다. 미술사 전문가인 교수님께도 문의해봤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제가 하나 더 가져온 게 있어요. 정우가 작은 병을 꺼냈다. 향수병 같았다. 크기는 작지만 고급스러워 보였다.
제가 직접 만든 아로마 향이에요. 기억을 자극하는 냄새죠. 기억을 자극한다. 이상한 표현이었다. 향수나 아로마가 기억을 자극한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처음이었다. 향수를 직접 만드세요? 지아가 신기해했다. 취미로요. 특별한 조합이거든요. 어머님도 맡아보세요. 정우가 병을 열었다. 순간 강한 냄새가 퍼졌다. 달콤하면서도 묘하게 불쾌한 냄새였다. 마치 썩은 꽃향기 같았다. 코를 찌르는 느낌이었다. 보름이 갑자기 등을 둥글게 말고 책상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정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날카롭게 울었다. 평소보다 훨씬 강한 반응이었다. 털도 더 곤두섰고 꼬리도 부풀어 올랐다. 보름아, 왜 그래? 선영이 고양이를 달래려 했지만 보름은 계속 흥분한 상태였다. 마치 무언가 위험한 것을 감지한 것 같았다. 고양이가 향에 민감한가 봐요. 정우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눈빛이 묘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다. 이 향은 특별한 효과가 있어요. 잊혀진 기억들을 떠오르게 하죠. 정우의 설명이 점점 이상해졌다. 어떤 기억요? 선영이 물었다.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들이요. 특히 남편분과의 기억들. 정우가 남편을 언급하자 선영은 소름이 돋았다. 왜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 걸까? 선영은 그림을 다시 들여다보려고 몸을 숙였다. 그때 뒤에서 정우가 다가왔다. 발소리도 없이 조용히. 어머님, 손 떨리시네요. 정우의 손이 선영의 목덜미에 스쳤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손길이 너무나 차갑고 이상했다. 마치 뱀이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다.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웠다. 선영은 몸이 굳어버렸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무서움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올라왔다. 53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하지만 분명 뭔가 잘못된 상황이었다. 정우의 손길은 도움이 아니라 위협 같았다. 괜찮아요. 선영이 몸을 피했다. 그러자 정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마치 계획이 틀어졌다는 듯한 표정. 그 순간 보름이 날카롭게 소리를 냈다.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다.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작업실을 가득 채웠다. 어머, 보름아. 지아가 당황했지만 선영은 보름의 반응이 고마웠다. 뭔가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 같다. 보름이 구해준 것일까? 고양이가 정말 예민하네요. 정우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섬뜩했다. 짜증이 섞여 있었다. 원래 보름이는 그렇지 않은데. 선영이 중얼거렸다. 15년을 함께 산 보름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한 적은 없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적은 없었다. 혹시 그 향 때문일까요? 지아가 물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동물들은 후각이 민감하니까요. 정우가 답했지만 목소리에 무언가 숨기는 느낌이 있었다. 마치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선영은 향수병을 다시 들여다봤다. 냄새를 맡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머리가 약간 어지러질했다.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은 느낌. 이거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한 레시피거든요. 라벤더, 샌다루드, 그리고 몇 가지 더. 정우의 설명은 애매했다. 구체적이지 않았다. 진짜 향수라면 정확한 성분을 말할 수 있을 텐데. 엄마, 괜찮으세요? 지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나 보다. 응,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럼 오늘은 이만 갈게요. 정우가 일어서며 말했다. 하지만 그림은 그대로 두고 가려고 했다. 그림은 안 가져가세요? 아니요. 어머님이 좀 더 보셨으면 해서요. 천천히 감정해 보세요. 이상했다. 감정을 부탁해놓고 그냥 두고 간다니. 보통은 빨리 결과를 알고 싶어 할 텐데. 언제까지 보면 될까요? 급하지 않아요. 언제든 괜찮아요. 정우의 대답이 더욱 수상했다.
정우와 지아가 떠난 후 선영은 혼자 작업실에 앉아 있었다. 보름이 다가와서 다리에 몸을 비볐다. 고양이가 진정된 것 같았다. 보름아, 너 뭘 알고 있는 거야? 보름이 그림 쪽을 보며 작게 울었다. 마치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선영은 그림을 뒤집어서 다시 봤다. 4.18 DONT 퍼겟. 이 글씨가 왜 이렇게 신경 쓰일까? 그리고 정우의 손길이 자꾸 떠올랐다. 그 차가운 느낌과 묘한 긴장감. 53세가 되도록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남편과도 그렇게 강렬한 신체적 긴장감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감정이 아니었다. 공포에 가까웠다. 마치 사냥감이 된 기분이었다. 뭔가 잘못됐어. 선영은 중얼거렸다. 보름이 야옹하며 동의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선영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우의 얼굴과 그 향수 냄새가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기억을 자극하는 냄새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다. 무슨 기억을 자극하려는 걸까? 남편의 기억? 아니면 다른 무엇?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들었는데 꿈에서도 정우가 나타났다.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뭔가를 속삭였지만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다. 보름의 눈. 이틀 후 새벽 2시. 선영은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 나왔다가 작업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무언가 뒤지는 소리 같았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서랍을 여는 소리.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혹시 도둑? 아니면 누군가 침입한 걸까?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작업실로 향했다. 복도의 나무 바닥이 삐걱거릴까봐 벽을 짚으며 천천히 움직였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누군가 있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뭔가를 찾고 있었다. 등 뒤의 그림자가 벽에 크게 비쳤다. 선영은 숨을 죽이며 휴대폰으로 CCTV 앱을 켰다.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터치했다. 화면에 나타난 인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정우였다. 정우가 혼자서 작업실에 침입한 것이다. 그것도 새벽에. 어떻게 들어온 걸까? 열쇠를 복사했나? 화면 속 정우는 그림 뒤쪽을 열고 있었다. 액자 뒷면을 조심스럽게 뜯어내더니 무언가를 끼워 넣었다. 작은 봉투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는 다시 원상복구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선영은 전신이 차갑게 식었다. 정우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왜 몰래 침입해서 그림에 무언가를 숨기는 걸까? 더 충격적인 것은 정우의 표정이었다. 화면 속에서 그는 웃고 있었다. 섬뜩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마치 계획이 성공했다는 듯한 미소였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낮에 보던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때 보름이 창가에 앉아서 CCTV 모니터를 응시했다. 고양이가 화면을 보고 있다니. 신기한 일이었다.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이상한 울음소리를 냈다. 평소와 다른, 마치 뭔가 말하려는 것 같은 울음. 보름아, 너도 봤구나. 선영이 속삭이자 보름이 야옹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정말 사람 같은 반응이었다. 정우는 모든 작업을 마치고 조용히 나갔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현관문도 소리 없이 열고 닫았다. 정말 도둑처럼 능숙했다. 선영은 한동안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정우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그림에 무엇을 숨긴 걸까? 아침이 되자 선영은 곧바로 작업실로 달려갔다. 그림을 확인해 봐야 했다.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 하지만 뒷면을 자세히 보니 미세한 흔적이 있었다. 접착제가 다시 붙여진 자국이 보였다. 정우가 뭔가를 숨긴 것이 분명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액자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쓰던 작은 드라이버로 나사를 풀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작업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종이를 발견했다. 펼쳐보니 이상한 내용이었다.
남편의 이름과 선영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유산, 재산, 비밀 같은 단어들도 마치 누군가 조사한 메모 같았다. 순간 선영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이 생전에 유언장을 어딘가에 숨겨뒀다고 했던 것.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다가 결국 하지 못했던 기억. 설마. 선영은 급하게 남편의 유품들을 뒤져봤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남편이 어떤 그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런데 그 그림의 액자 구도가 정우가 가져온 그림과 똑같았다. 크기도 비슷하고 색깔까지 같았다. 이게 우연일까? 선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우가 남편의 유언장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미 찾았는데 어딘가에 숨겨둔 걸까? 4월 18일.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DONT forget. 잊지 말라는 메시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정우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접근한 것이었다. 딸을 이용해서. 선영은 급하게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아야, 정우가 우리 집에 온 진짜 목적이 뭘까?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아는 의아해했지만 곧바로 집으로 왔다. 선영은 CCTV 영상을 보여줬다. 이게 뭐예요?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화면 속 정우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정우가 새벽에 혼자 여기 와서 그림에 뭔가를 숨겼어. 그럴 리가 없어요. 정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아는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영상은 명확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리고 이것 봐. 선영은 숨겨진 종이를 보여줬다. 지아가 종이를 읽고 나서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이게 뭐예요? 왜 우리 정보가 여기 있어요? 아빠의 유언장과 관련된 것 같아. 유언장. 지아는 처음 듣는 소리였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겼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아빠가 생전에 중요한 서류를 어딘가에 숨겨뒀다고 했었거든. 그런데 찾지 못하고 계셨어. 선영은 남편의 마지막 순간들을 떠올렸다. 뭔가 급하게 말하려다가 결국 하지 못했던 것들. 병실에서 자꾸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했던 기억. 설마 정우가 그걸 찾고 있는 건 아니겠죠?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보름이 두 사람 사이에 앉아서 번갈아 바라봤다. 마치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고양이의 지능이 때로는 사람보다 뛰어난 것 같다. 보름이도 처음부터 정우를 경계했잖아. 선영의 말에 지아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보름의 반응이 이해됐다. 제가 너무 순진했나요? 아니야.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은 믿고 싶은 거야.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다. 정우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했다. 그리고 진짜 목적이 뭔지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불법 침입은 맞지만 지아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좀 더 지켜보자. 하지만 조심해야 해. 선영은 결심했다. 정우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지켜봐야 했다. 더 큰 계획이 있을 것 같았다. 보름이 야옹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마치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다. 고양이의 직감은 보통 맞았다.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하고 CCTV 모니터를 지켜봤다. 혹시 정우가 또 나타날까봐. 보름도 함께 깨어 있었다. 두 눈을 또렷하게 뜨고 경계하고 있었다. 보름아, 내가 맞았어. 뭔가 이상해. 선영이 고양이를 쓰다듬자 보름이 골골거렸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새벽 3시경 정말로 정우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다른 입구로 들어왔다. 뒷문 쪽이었다. 정말 집 구조를 다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림을 가져가려고 했다. 액자를 들어서 확인하더니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가져가려는 거야. 선영이 속삭였다. 계획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았다.